네, 안녕하세요. 정보스TV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50년 희망고문 종료, 송파에서 하남까지 개발 임박하고 있나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뒤에 있는 사진이 그 섹터가 되고요. 이쪽 일대에 도로 나는 모습이 심상치가 않아요. 어떠한 내용인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지도 사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곳이 과연 서울일까? 강남 4구 중 송파 그곳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논과 답, 임야가 어설프게 혼재되어 있는 공간, 그 경계선을 중심으로 좌측이 송파, 우측이 하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곳 일대에 오늘날 재미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과거서부터 계속해서 개발에 대한 압력과 언급이 됐던 그곳이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송파구 오금, 하남, 감일동, 그린벨트, 신도시로 개발되나 이러한 뉴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일쪽 일대에 땅을 갖고 계시거나 거주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 뉴스 또 나왔어 라고 약간 지칠 수도 있어요. 감일지구와 연계한 신도시 개발 가능성 높다. 지하철 3호선 연장 예정 등 인프라도 충분하다라는 기사 제목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고, 이 이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도 났습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뭐냐면 개발이 임박했기 때문에 토지 거래에 있어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제한을 두겠다. 이러한 뜻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섹터가 송파구와 하남시가 연접되어 있는 그곳이 되고요. 행정구역은 방이동, 오금동, 마천동이 송파 내에 속하고 하남시는 감일동, 감복동, 초이동, 감이동이 됩니다. 요게 어딘지 뒤쪽에 좀 이따 자세히 위성주도로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 결과 이렇게 송파구, 하남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풀렸죠. 하지만 이쪽 일대에 꿈틀꿈틀거리는 그 움직임이 여전히 심상치가 않다. 자, 보시는 방법은 송파구 방이동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곳, 여기가 올림픽 공원이 됩니다. 그 우측 끄트머리 쪽 요 빨간 색깔이 송파구가 되고요. 그 옆쪽으로 이렇게 빨간 색깔이 좀 더 크죠. 이곳이 하남시가 되더라. 이 두 개를 연계해서 개발에 대한 압력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각각 지자체마다 이쪽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남시 보도자료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자, 주개발축, 보조개발축이 이렇게 선정이 되어져 있고요. 주개발축이 크로스하는 그 섹터가 오늘날 이 빨간 색깔 부근이 된다라는 부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개발축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가는 그러한 시설들을 넣겠다라는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앞으로 2040년까지 인구가 10만 9,7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오늘날 이쪽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구수가 이쪽에 늘 수밖에 없구나라는 2024년까지 하남시가 계획 중이구나라는 부분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같습니다. 초이동, 감북동, 감일동, 위례동 이쪽 일대에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보이고 있다. 자, 뿐만일까요? 송파구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 그린벨트라고 불리우는 송파구 내의 가장 핵심 지역이라고 불리우는 그곳, 이곳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를 위해서 꾸준히 애쓰고 있고요. 그 아래쪽, 이쪽이 한예정부지가 되고 그 위쪽은 주거시설을 넣겠다라는 이슈가 여러 번 나온 바 있죠. 따라서 이쪽 일대도 개발 압력이 끝없이 들어가고 있더라. 근데 아주 단순히 생각을 해보더라도 지하철역 5호선, 9호선이 있고 9호선이 있는 그 섹터 내에 이렇게 노는 땅을 그대로 둘 이유는 없죠. 자, 여기서 또 하나의 핵심 키워드가 나옵니다. 바로 공사 중 감일 배수지 설치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라는 부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면 배수지가 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상수도 시설물에 하나로 수돗물을 여러 지역에 안정적으로 나눠 보내기 위해 언덕과 같은 높은 공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언덕과 같이 높은 곳에 설치하는 물 저장소이다. 깨끗한 수돗물을 단수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정전 등 비상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시설이다. 요즘 아파트의 물탱크와 유사하다고 생각해보면 된다. 즉 높은 곳에 물을 담아놓는 저장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 아래쪽에 사람들이 먹고 살 만한 도시가 들어가게 됐죠. 따라서 이 물 저장 탱크에서
자연이 위에서 아래로 물은 흐르는 그 원리를 이용해서 배수지 저장 시설은 위쪽에 설치를 하고 그 아래쪽에 도시 기반 시설이 자리할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언덕과 같은 높은 곳에 설치한 물 저장소다. 이유는 깨끗한 수돗물을 단수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다. 요 핵심 키워드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지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로 옮겨왔죠. 오늘의 주인공 송파와 하남이 되는데 그쪽 일대의 지도의 흐름 먼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일단 정고수가 축 하나 그려드립니다. 지금 노란 색깔 선이 있는 축을 기점으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과 경기도가 연접되어 있는 그곳을 기점으로 정고수가 빨간 색깔 선 그린 만큼 도시가 커지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데 가장 먼저 가장 아래쪽에 남일의 신도시가 개발이 됐죠. 과거의 도시에 비해서 그렇게 오래된 신도시는 아니다. 2기 신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끄고 예전 모습으로 살펴보면은 이렇던 곳이 이렇게 2기 신도시로 개발이 됐구나라는 부분 체크해 볼 수 있고요. 핑크 색깔 동그라미 그 옆쪽에 빨간 색깔 선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그 바로 위쪽에는 북일의 신도시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 또한 이게 위례 신도시의 축으로서 개발이 됐고요. 그 바로 위쪽에는 많은 분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거여마천 재정빈 촉진지구라고 해서 이렇게 오래된 올드타운을 허물고 뉴타운을 짓는 사업을 한창 진행 중에 있더라. 그리고 이 빨간 색깔 선 따라서 쭉 좀 더 올라가면은 가밀지구 개발을 했습니다. 송파구와 하남시를 연결하는 그 가운데를 놔두고 조금 띄어서 가밀지구가 이렇게 서하남 JC 아래쪽으로 개발이 됐고 오늘의 주인공 이쪽 일대가 오늘날 텅 비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고덕 신도시가 나오게 됩니다. 이쪽 일대 보시면은 강동구 내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고덕 그라시엄이 있고 고덕 아르테온 있고 이러한 섹터들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졌고 그 가장 위쪽에는 일자리와 주거지 타운 더 나가서 이케아 등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가 잔뜩 들어가 있는 서울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가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더 넓게 시선을 놓고 보면은 정고수가 그린 이 빨간 선을 기점으로 핑크 색깔 동그라미 섹터는 이미 다 개발이 완료된 곳이다. 그러면 이렇게 지적 편집도를 눌러보면은 토지의 용도가 색깔로 구분이 됩니다. 이 초록 색깔 섹터가 아직 미개발 지역이구나 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란색은 주거지, 빨간색은 상업지로 구분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더 나가서 같은 노란색이더라도 이렇게 안에가 살짝 비추는 노란색이 있고 이렇게 꽉 차 있는 노란색이 있어요. 구분은 구도시, 신도시다. 이렇게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쪽 일대에 오늘날 어떠한 움직임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가장 먼저 도시개발 전에 없었던 도로가 새로 생기거나 작았던 도로가 넓어진다라는 공식 정보서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가밀지구, 가밀중앙로 사거리로 연결되는 직접 도로가 오늘날 이렇게 넓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현장을 가서 보면 로드뷰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도로공사가 한창 중이고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쪽에 개발 압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구나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도 계신데 실제로 반응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기 신도시를 개발 발표하면서 도로, 없던 도로가 만들어진다라고 발표를 했죠. 추호정 남원 추어탕을 기점으로 해서 동쪽으로 이렇게 도로가 하나 뻗어 나갑니다. 그래서 서하남로라는 곳이랑 만나게 되고 조금 더 연결선을 길게 뽑아 보면은 3기 신도시, 교산 신도시 그 허리춤으로 연결이 되게 되어져 있고요. 자, 조금 더 나가면은 하남 경찰서가 있는 그곳까지도 이렇게 도로가 하나로 만들어질 계획을 이미 발표한 바가 있더라. 자, 그러면 이렇게 도로가 횡으로 앞으로 만들어진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과거를 보면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보면은 과거에도 도시는 이렇게 반듯하게 커다란 도로를 만들고 그 사이사이께의 도시개발을 진행을 해왔어요. 그거를 한눈에 한번 정보수가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도로가 삐뚤빼뚤한 곳들, 이런 곳들은 예전에 도시계획이 없었던 도시, 올드타운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반듯반듯한 곳은 도시의 확장으로서 만들어진 도시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즉
구도시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면은 신도시 앞으로 오른쪽으로 도로가 점점점 뻗어나가면서 반듯반듯한 도로가 만들어지고, 더 나가서 요 초록 색깔로 연결되는 이러한 축들을 아우러 봤을 때 이쪽 일대도 개발 압력이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송파구와 하남시는 이쪽 일대를 개발하고 싶어서 목이 닳게 외치고 있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 볼까요?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오륜 사거리부터 서하남 IC 입구 교차로를 지나서 추호정 남어추어탕을 지나서 생태공원역 사거리까지 4.6km 정도의 도로폭을 넓히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자, 지하철 개발, 철도 개발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하철이 지나가는 곳은 사실 큰 의미가 없고 지하철역이 머무는 그곳, 스탑하는 존이 핵심 상권이 되듯이 고속도로로 보면은 고속도로 차량이 지나가는 곳은 큰 의미가 없어요. 고속도로가 빠지는 곳, 차량이 멈추는 곳, 빠져나오는 곳, 그것을 우리는 IC라고 부르죠. 따라서 포천 세종간 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라고 불리우는 요 도로가 요렇게 오늘날 만들어졌고요. 여기 보시면은 세종 포천 고속도로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이시죠? 그 중에서 초이 IC라는 곳이 오늘날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차량도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개통했기 때문에, 아직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다시 한번 언급드리면 지하철역으로 따지면 지나가는 역이 아니라 멈추는 역이 오늘날 차량 역사가 여기 만들어졌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더 나가서 정고수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배수지가 바로 좌측 상단에 이렇게 위치가 되어져 있어요. 여기 보시면 공사 중 가밀배수지 설치 공사로 통행을 금지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아까 높은 곳에 물이 자연스럽게 아래쪽으로 흘러가서 밑에 사는 사람들의 불편함이 없이, 정전이 생겨도 물 공급에 어려움이 없이 만들도록 하겠다, 그 목적이 배수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일대를 살펴보면은 가장 높은 섹터가 요 섹터가 돼요. 따라서 요 아래쪽에 있는 모든 시설들은 여기보다 대부분 더 지리적으로 낮은 곳에 위치되어져 있고, 오늘날 사실상 보면은 그렇게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은 절대 아니고, 이들이 지금까지 생활함에 있어서 물 공급에 불편함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러나 생뚱맞게 최근에 배수지가 만들어졌다. 몇 년도에 만들어지지 한번 살펴볼게요. 2018년도 사진 보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21년도로 넘어가도 이렇게 변함이 없습니다. 22년도 보면은 공사가 시작되는구나. 즉 공사를 시작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곳임에 틀림이 없다. 그곳에 생뚱맞게 갑자기 배수지가 만들어졌구나 라는 부분 또한 체크해 볼 수 있고요. 더 나가서 핵심 중에 핵심이죠. 9호선의 연장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즉 9호선이 둔촌 오륜역에서 중앙보건병원역을 오늘날 종점으로 두고 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지금 한창 개발 중에 있죠. 9호선 연장 사업이 이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탑승객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평하는 그곳 생태공원역 사거리를 놓고 보면은 오늘날 이렇게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지하철역을 만드는데 그린벨트 그 안쪽으로 들어간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쪽 일대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지, 변할 수밖에 없는지 누구나 쉽게 상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중앙보건병원역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린벨트 안쪽에 자리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고수 마무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지도만 놓고 보더라도 도시가 얼마나 우측으로 뻗어나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고, 하남 교산 신도시를 중심으로 그쪽과의 연결을 애쓰는 부분도 살펴볼 수 있고, 하나 놓쳤네요. 3호선도 이렇게 오금역에서 출발해서 이 오발탄 있는 곳을 지나서 한예종을 입점시키고 싶은 그 섹터 부지를 지나서 담샘초등학교 삼거리를 지나서 교산신도시로 3호선이 연장되는 거에 오늘날 확정이 됐죠. 그 종점은 하남시청역이라고 여러 번 언급드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빨간 색깔이 얽히고 설켜져 있는 이곳은 점점점 개발 압력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팩트 중에 팩트가 없던 도로가 만들어진다. 작았던 도로가 넓어지고 있다. 없던 IC, 그것이 만들어지고 지하철 역사가 들어가고, 더 나아가서 송파구와 하남시 그 지자체 내에서 개발에 대해서 끊임없이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년 동안 희망고문 겪으셨던 많은 분들 계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조금 더 긍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며 이 시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수였습니다. 안녕.